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기계치 환자인데요. 이번 생에는 갱생이 불가하다라고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길을 좀 잘못 들었다. 동서남북을 잘 모르겠다. 길 잘못 들면 좀 돌아가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하면 워낙 이런 그 표지판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길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계치가 좀 생활에 많은 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30일 날 방송을 녹음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살짝 마탱이가 가는 바람에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진짜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기계치지만 나름대로 이것저것 제가 막 만져보고 좀 되겠지 이런 생각에 좀 버티다가 오히려 상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30일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한 오후 정도가 되니까 정신 차리고 아이고 그래 방송 오늘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공지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쉬게 되면은 쉰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든지 그래도 갑작스럽게 쉬게 되면 공지라도 할 텐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저의 어떤 건강 상태, 저가시나가 웬만하면, 감기가 걸리던 하던 진짜 열이 펄펄 나도 웬만하면 제가 방송을 할 텐데, 방송이 안 올라오네? 제 혹시, 그래서 많은,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근데, 사실, 평소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도 안 드리죠? 근데, 또 좋아요가 막 세 자리가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 이제 뭔가 컨셉이 좀, 이렇게, 이제 질리셨나 보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또 거기다가, 저도 이렇게 약간 가식적이고 약간 어거지로 일부러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니, 댓글에다가 쓸 말도 없는데 자꾸 댓글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조금 또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 제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좀 제가, 실망하고 포기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는 말씀도 안 드리죠. 근데 막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공지글 올리려고 딱 봤는데 댓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평소에 좀 이렇게 부탁드려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그래 그럼 가끔씩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방송을 좀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댓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방송이 그렇게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잘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청취자 혹은 시청자들과의 교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팟빵 게시판에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미쓰리가 그거를 어찌 보면 바로 반박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반박은 맞는 거죠. 왜냐면 억울하니까. 왜 제 생각을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시나. 그런 억울함에 제가 이제 반박이라는 걸 해드리는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저는,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의견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도 없고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무시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진정한 교류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좀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어쨌든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머 얘 왜 방송 안 하지? 라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평소에는 안 올려주시더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접했던 기사 내용이 뭐냐면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였습니다. 예. 야, 미쓰리가 또 이렇게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구나. 다른 증권 전문가분들, 혹시 다른 뭐 이런 뭐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예. 왜 제가 알기로는 없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그렇게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전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의 어떤 방송 컨셉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혹시 그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칠레에서 지난번 50원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시위가 진행이 되고 그 시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칠레 산티아고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섬 탔던 남자분이 저쪽 유럽에서 이렇게 이런 그 정상회의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맡아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럽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라크와 이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막 국민들이 시위를 막 하고 있고 하물며 칠레에서 50원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 때려쳐라. 뭐 이렇게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국가의 정상이라면 저는 칠레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칠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사인을 할 것이다였는데 칠레 정상회담이 그럼 취소되면 그 1단계 합의가 조금 이렇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예상 시나리오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초유의 에이펙 포기 사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어쩌나. 예. 미쓰리가 이렇게 미리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어려운 이런 예측을 또 해냅니다. 자, 그렇다고 또 돈다방 미쓰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예. 한 20%만 참조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고 그 전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한 짱구를 계속 제가 굴릴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오늘 뭐 좀 자뻑하는 자랑질 방송을 앞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경제방송이 나가야 될 길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치고 안 마치고의 유무를 떠나서 정말 그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슈들, 결국 그 이슈들은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저는 특히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돈다방 미쓰리가 진정한 가치를 좀 인정받는 그날까지, 기계치와 이 길치는 저는 이번 생에는 포기했는데, 글쎄요, 제가 사는 동안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이 정말 제대로 된 경제방송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요, 제가 어제 방송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뉴욕 주식시장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잠시 전에 끝난 10월 30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어났던 이슈들 정말 많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 29일 화요일은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 자, 이 관망심리가 3대 지수를 소폭 하락시켰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멀미약은 필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10월 달에 들어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드립니다. 최소한 제가 9월 달 정도까지는, 여러분, 9월 달은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요, 전강 후약이에요. 혹은 그 앞선 달에는, 아이고, 그 전달보다는 매매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매매하실 맛이 좀 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다면, 제가 10월 달에 들어서는 이번 주는 어떨 거고, 10월 달은 전강 후약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멀미약 필수입니다. 멀미약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종가 12포인트 하락해서 2080포인트로 마이너스 하락, 그러니까 마이너스 12포인트로 20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정말 멀미하기 절실히 필요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29일 뉴욕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아기 침대 등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낙관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에이펙에서 서명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스러움도 같이 공존했습니다. 자, 이날 국제 유가는 27센트 0.5% 하락해서 55.5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10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9월달에 126.3이었는데 10월달에 125.9로 하락합니다. 29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10월달 소비자 신뢰지수를 제외하고 8월달 전미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증가, 9월달 펜딩 주택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잠시 전에 끝난 10월 30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43% 상승, 나스닥이 0.33%, S&P 500이 0.33%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딱 개장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에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발표가 되죠. 오전에 뉴욕 증시가 딱 상승했을 때 10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9.3%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10월 달에 연준이 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확인을, 완전히 거의 단언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6달러 0.4% 상승해서 1496.7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8센트 0.9% 하락해서 55.0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전일에 이어 지금 이날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6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10월 30일 날 또다시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유, 미국 저것들 더럽게 생산하네. 이런 느낌.
자, 미국의 원유 재고량 전주 대비 570만 배럴 증가했다. 자,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예상치는 80만 배럴 증가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증가세를 보인 거죠. 예상치는 80만 배럴, 실제로는 570만 배럴 증가.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이날 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영국 문제를 좀 봐야겠죠. 29일 날 나왔던 얘기인데요. 29일 날 존슨 총리가 12월 10일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단축 법안을 표결에 붙였고요.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네 번째 도전 만에 총선 개최하자, 조기 총선하자, 이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에 존슨 총리가 역시 조기 총선을 표결에 붙였었는데 노동당이 표결에 대거 기권하면서 3분의 2석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존슨 총리가 29일 날은 단축법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약간 포맷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단축법안은 3분의 2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반만 지지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가 요거 단축법안으로 좀 바꿔야겠는데 그러면은 3분의 2석이 아니라 반만 받아도 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꼼수를 부려서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서 단축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자민당이 총선을 지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총선을 지지한 이유가 뭐냐면 총선 날짜를 바꾼다라는 전제하에 자, 여기에다가 전일에 대거 기권을 한 노동당이 이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조기 총선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29일 날 유럽연합에서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해 주기로 합의를 봤죠. 결과가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총선에 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주자. 알았어, 그러면 총선 찬성이라는 찬성표를 던져준 거죠. 자, 이로써 영국은 1923년 이후 96년 만에 처음으로 1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는 2022년에 총선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3년 정도 앞당겨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11월 6일 밤 12시를 기해 의회가 해산하게 될 거고요. 5주간의 의회 선거 운동 기간을 통해서 이제 12월 달에 영국은 조기 총선을 개최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거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즉 2019년 10월 31일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하면 어쩌지라는 우려감은 이제는 해소된 상태죠. 1월 31일로 연기된 상태고요. 1월 31일로 연기해줬지만 이거는 탄력적인 연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1월 31일까지 꼭 기다리는 게 아니라 11월 혹은 12월에 지난번에 윤커 위원장과 합의를 봤던 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12월 1일이든 내년 1월 1일이든 그때 브렉시트 되는 걸로 탄력적인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거라는 우려감은 좀 사라졌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총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존슨 총리는 지난번 메이 총리가 사퇴한 다음에 보수당 대표로서 총리까지 된 건데 자기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문제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자 뭔가 총선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좀 굳히기 위함을 지금 위해서 총선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물론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어쨌든 브렉시트하고 그 이후에 조기 총선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은 좀 사라진 상태에서 조기 총선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수당 말고 뭐 노동당이나 혹은 스코틀랜드 국민당, 자민당 이런 야당들의 약진이 또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여전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영국의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또 내년이 돼도 아이고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에서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얘기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영국 문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가 발표가 됐고요. 시장 예상은 1.6%,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습니다. 1분기는 3.1이었고요. 2분기는 2.0이었습니다. 1분기 3.1은 원래 속보치는 3.2였는데 점점점 잠정치, 확정치를 통해서 3.1로 0.1% 하향 조정됐고요. 2분기도 마찬가지로 속보치는 2.1%였습니다만 잠정치와 확정치를 통해서 0.1% 하락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엔 아예 얘네들이 눈높이를 엄청 낮춰놨어요. 그래서 1.6%로 예상했는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1.9%로 선방했다. 세상에 1.6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9씩이나 나왔네. 이렇게 된 거죠. 참 이게 우리가 뭐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면서 물병에 물이 반 남았는데 반밖에 안 남았느냐 반씩이나 남았느냐 마인드의 차이라고 눈높이를 이렇게까지 낮춰놓으니까 1.9%라는 수치가 이게 솔직히 지금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3%, 4% 한다며요. 이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게 생겼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 경제에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아예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1.9%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마찬가지로 또 잠정치와 확정치를 또 지켜보면서 과연 1.9%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난번 1분기, 2분기처럼 또 0.1% 정도 하락할지 이것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의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0월달 ADP 취업자 전월 대비 12만 5천 명 증가해서 예상치 11만 명보다 잘 나왔다. 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월달 고용지표는요. 원래는 13만 5천 명 발표했습니다. 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 이번에 9만 3천 명으로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은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0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10월달 고용지표, 즉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지금 하다못해 뭐 8만 명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 정도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미국이 진짜 고용이 좋다라고 하려면 잘 나갈 때는 21만 명 이상 그리고 정말 안 나와도 18만 명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젠 18만 명은 얘기도 못해요. 뭐 14만 명, 13만 명이 기본이고요. 지금 ADP 민간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는 12만 5천 명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지난번 9월 달은 앞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위가 줄어들었어요. 뭐 10만 명이 아니라 이제는 만 명 단위, 즉 9만 3천 명으로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고용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자 연준은 이번에 드디어 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 금리를 인하해서요. 7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9월 금리 인하한 다음에 42일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0이었었는데 이날 금리를 인하하면서 1.50에서 1.7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 그리고 이번 10월 달, 세 번의 금리 결정을 통해서 지금 연준은 0.75%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라는 거는 경기 확장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이거는 없앤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라는 문제, 이 문구는 그동안 7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의 금리를 인하했으니 이 금리 인하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미국 어떤 증시가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자, 올해 남아있는 금리는요, 금리 결정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는요, 2020년 1월 28일부터 1월 29일입니다.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지금까지 7월달, 9월달, 10월달 금리 인하는 연준이 주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할 거다. 라면 제 생각은 앞으로 11월달 그리고 12월달 진행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연준의 의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자신 재선에 빨간색 불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중국과 관세를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협상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좀 경제 상황 버티기 어렵고 해서 미국과 합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해서 앞으로 증시 괜찮을 거야. 연준이 게다가 금리도 인하했잖아. 앞으로 증시 괜찮을 거야 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을 겪고 있고 이미 그 유동성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거 글쎄요. 얼만큼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 줄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 12월에 금리 동결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라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7월 달, 9월 달, 10월 달은 연준이 주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될 때는 이제는 연준이 주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 회의를 좀 보면은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에서 진행되기로 한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 예. 그리고 12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시국 총회 개최 취소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상식의 현명한 원칙에 기반을 뒀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죠. 사상 초유의 사태였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칠레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대규모 시위가 시작이 됐고 칠레 정부에서 인상 철회했지만 여전히 시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의 50원 때문에 배고픈 국민들이 이제 도로로 뛰어나오기 시작했고요. 정부가 50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더 강력한 대통령 때려쳐라, 뭐 내각 뭐 개혁해라, 뭐 이런 더 강력한 뭔가를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엔에서는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 미국의 뉴욕, 스위스 제네바, 독일의 본, 혹은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 등 대체 개최지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됐으니까 이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어디서 협상해? 어디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줄 거야? 이 부분이잖아요. 자, 미국은 우리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1단계 협정을 기존 시간표에 맞춰서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지금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까? 미국이 왜 이러고 있어요? 1단계 협정을 기존 시간표에 맞춰서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자기 재선에 불리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완전한 협상을 하자니 공화당과 민주당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어설프게 저거 협정해가지고 그냥 협상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짱구를 굴린 게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할 거예요. 1단계 서명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2단계 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어떤 기대감을 형성시켜서 주가를 빠지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보고 금리 인하 하라 뭐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빨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칠레 대신에 마카오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지가 좀 바뀔지 어쨌든 개최지가 바뀐다면 그 개최지가 일단 선정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개최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11월 16일부터 17일에 대한 일정은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원대로 역사적인 1단계 협정을 기존 시간에 맞춰서 11월 16일, 11월 17일 어디선가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건너가서 한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할까요? 아니면 제3국에서 할까요? 굳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굳이 제3국 미중 정상회담의 이런 회의를 또 개최해가지고 뭔가 대대적으로 판을 키울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미국이 1단계 협정을 기존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11월 16일, 17일 날 미중 무역협상을 위한 어떤 정상회담을 뭔가 이렇게 판을 키워서 만들기 좀 무리가 있고 앞으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다음 대체 개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까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시장에서는 계속 아니 미국과 중국이 협상한다니까? 근데 칠레에서 저렇게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감은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그 진행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뭐 좀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미국이 그렇게까지 폐기해라 했는데 버텼던 중국이 이제 최근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외국 기업 유치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중국 제조 2025를 좀 폐지하고 다른 거를 한번 좀 현실 감각에 맞는 거를 만들자라는 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단계 합의하고 2단계 합의한 거 주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중국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이미 이제 시장에 읽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실질적인 어떤 관세가 폐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사항을 시장에서는 요구할 거고요. 과연 그들이 얼만큼 시장 상황의 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지 우리는 이제 그걸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3번 인하했으니까 그 3번 인하한 것이 얼만큼 시장을 경제를 키워줄지 만약에 안 키워주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인 일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연준의 금리 인하.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배고픔의 호소, 배고픔의 억눌렸던 그런 어떤 그런 국민들의 아우성, 호소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의 이 글로벌 지구촌 상황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쓰리가 칠레 정상회담 취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이유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걸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 그거는 50원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여기저기서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미국과 무역 협상하느라고 무역 분쟁하느라고 중국 내에서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참다 그 고통을 참다 나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고 뛰어나오는 일들이 많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과연 경제 상황을 이 글로벌 진행 상황을 어떻게 훼손시킬지 우리는 리스크 요인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점검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방송을 하러 쉬었는데 제가 지금 감기 기운에 목이 좀 갈라지네요.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멀미약 잘 드셨죠? 잘 드시고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 증시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점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쓰리가 바라보고 있는 10월 달 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준비 잘 하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화이팅을 외치고 10월 달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환절기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골골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1월 1일 11월의 첫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돈다방 미쓰리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고맙습니다.